바버비터 행복의 자격 자명종에 울렸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눈을 뜬 로라는 자명종을 내버려둔 채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로라는 예전에 자신이 있었던 작은 방에서 아침을 맞았다. 방 안에 예전 그대로였다. 학생용 책상, 아치형 옷장, 하얀색 창들, 연필깎이, 고양이 모양의 도자기,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한 탓에 로라는 아주 오랫동안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다. 한심해. 7년 전 레이첼 선생님이 일이 틀어진 후 로라는 무기력하게 살았다.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매번 예감은 적중했고 아버지의 말대로 세상은 만만치 않았다.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설사 그런 곳이 자리가 난다 해도 지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여기서 왜 나 같은 걸 뽑겠어. 배보다 많아야. 결국 로라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책임질 것도 없고 비판을 받을 일도 없는, 그래서 보수가 적은 파트타임 일자리일 뿐이었다. 로라는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했다. 식당에서 주로 샌드위치를 팔았다. 도대체 식빵 사이에 뭘 집어넣는지 한 번 맛만 보면 저절로 발길이 멀어지게 만드는 곳이었다. 거기에서 로라는 한 남자를 만났다. 어깨가 넓고 검정색 머리카락을 반듯하게 쓸어내린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그는 식당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로라가 대기하고 있는 테이블 옆에 앉아서 자동차 세일즈에 대해서 마치 전쟁 무용담을 말하는 듯 늘어놓았다. 세일즈맨이라 그런지 말이 재미있게 했고 로라가 웃어주면 그는 계약이라도 깨는 것처럼 좋아했다. 그는 샌드위치는 반도 먹지 않았지만 언제나 팁을 두둑하게 주었다. 처음에는 로라는 그가 자동차 팔기 위해 접근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속셈은 따로 있었다. 그는 데이트 신청을 했다. 당시에 그는 로라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호탕하고 친절했다. 그리고 성질도 급했다. 그는 로라와 데이트가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피어 39항에서 청혼했다. 그때 로라가 청혼에 승낙한 이유는 2가지였다. 첫째는 지긋지긋한 아버지에게 해방될 수 있었고, 둘째는 그가 자기더러 예쁘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결혼 후 로라는 남편과 함께 맨해튼으로 갔다. 세일즈맨으로서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은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는 로라를 위해 직장을 옮겼다. 타지에서 자리를 잡은 건 고단한 일이었다. 게다가 결혼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얻은 일반적인 부부와는 달리 로라와 남편은 결혼을 통해 빚과 빚을 합쳐진 커플이었다. 부부는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했다. 맨해튼에서 남편은 차를 팔았고 로라는 백화점 매장에서 구두를 팔았다. 때때로 로라는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이루지 못한 꿈은 짐과 같아서 항상 마음 어딘가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다시 글을 쓰지 않았다. 해봤자 상처를 받을 게 뻔히 보였다. 난 뭐래도 안 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목표도 로라에게 무의미했다. 목표란 헛된 기대와 다른 이름이었다. 로라는 시냇물에 뜬 낙엽처럼 흘러가듯 휩쓸리듯 하루하루 보냈다. 로라, 얼굴 좀 펴봐. 지금은 힘들지만 우린 아직 젊고 여긴 뉴욕이라고. 당신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곳이야.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로라를 향해 남편이 호소하듯 말을 했다. 그러나 그 말도 로라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어딜 가든 내가 달라질 게 없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난 왜 이 모양일까? 남편은 틈만 나면 한숨 짓는 로라를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의 한숨 쉬는 거 그만 듣고 싶어.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보낼 수 없잖아. 당신처럼 예쁘고 젊은 사람이 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어. 자, 이제 힘내는 거야. 알았지? 로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오래지 않아? 로라에게 햇살처럼 찾아왔다. 아이가 생긴 것이다. 에이미, 이름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찼다. 아이가 모든 걸 보상해주는 것 같았다.
로라는 아이의 동그란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포 하나하나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이로 인해 찾아온 과분한 행복감이 어떨떨했다. 과연 나에게 행복할 자격이 있을까? 하지만 행복감도 잠시뿐이었다. 에이미는 건강하게 커갈수록 로라는 불안했다. 비둘기의 푸득거림도 잃어버린 열쇠도 코트에 붙은 머리카락도 불길한 신호처럼 느껴졌다. 운명이 자신에게 행복을 허락하는 것 같지 않았다. 여태껏 그래 오지 않았던가. 로라는 앞날에 대해 걱정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우곤 했다. 나쁜 예감, 그것은 언제나 적중했다. 어느 날 남편이 판매 실적 부진으로 해고당하고 말했다. 불행은 닥치자 로라는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었다. 이럴 줄 알았어. 원래 이게 정상이지. 내 주자의 행복이 가당키나 하겠어. 노라의 옆구리에 듣던 남편이 소리쳤다. 제발 피해망상 좀 그만둬. 당신의 콤플렉스를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난 원래 받고 명랑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당신 만나고 나서 의기소침해졌지.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응원한 적이 없어. 내가 기운내라고 할 때마다 당신은 유령처럼 달라붙어서 그래봐야 소용없어라고 말해. 난 그렇게 말한 적 없어. 아니야, 매일 그랬어. 당신은 나의 지독한 패배주의자로 빠지게 했어. 고객한테 전화도 못하게 하고 당당하게 문도 못 열게 만들었고 젠장 결혼하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당신의 무능함은 나에게 뒤집어 씌우지마. 결혼 생활은 삐덕거렸다. 늘 수동적이었던 노라에게 나쁜 상황이 되돌릴 재주가 없었다. 말다툼에서는 잦아지고 남편의 귀가에 점점 늘었다. 남편이 이혼이란 말을 꺼냈을 때 로라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이럴 줄 알았어. 하긴 누가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어. 싸우는 것도 지쳤는지 남편은 로라의 어깨를 손을 얹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당신은 좋은 여자야. 하지만 로라, 당신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때 그 말이 무엇의 의미하는지 로라는 알지 못했다. 못난 여자를 버리고 남자를 구차하게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바보 빅터, 행복의 자격. 자명종에 울렸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눈을 뜬 로라는 자명종을 내버려둔 채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로라는 예전에 자신이 있었던 작은 방에서 아침을 맞았다. 방 안은 예전 그대로였다. 학생용 책상, 아치형 옷장, 하얀색 창들, 연필깎이, 고양이 모양의 도자기,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한 탓에 로라는 아주 오랫동안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다. 한심해. 7년 전 레이첼 선생님이 일이 틀어진 후 로라는 무기력하게 살았다. 무엇을 해도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매번 예감은 적중했고 아버지의 말대로 세상은 만만치 않았다.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설사 그런 곳이 자리가 난다 해도 지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여기서 왜 나 같은 걸 뽑겠어. 배보다 많아야. 결국 로라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책임질 것도 없고 비판을 받을 일도 없는, 그래서 보수가 적은 파트타임 일자리일 뿐이었다. 로라는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했다. 식당에서 주로 샌드위치를 팔았다. 도대체 식빵 사이에 뭘 집어넣는지 한 번만만 보면 저절로 발길이 멀어지게 만드는 곳이었다. 거기에서 로라는 한 남자를 만났다. 어깨가 넓고 검정색 머리카락을 반듯하게 쓸어내린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그는 식당에 들어왔다. 그 다음에 로라가 대기하고 있는 테이블 옆에 앉아서 자동차 세일즈에 대해서 마치 전쟁 무용담을 말하는 듯 늘어놓았다. 세일즈맨이라 그런지 말이 재미있게 했고 로라가 웃어주면 그는 계약이라도 떼는 것처럼 좋아했다. 그는 샌드위치는 반도 먹지 않았지만 언제나 팁을 두둑하게 주었다. 처음에는 로라는 그가 자동차 팔기 위해 접근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속셈은 따로 있었다. 그는 데이트 신청을 했다. 당시에 그는 로라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호탕하고 친절했다. 그리고 성질도 급했다. 그는 로라와 데이트가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피어 39항에서 청혼했다. 그때 로라가 청혼을 승낙한 이유는 2가지였다. 첫째는 지긋지긋한 아버지에게 해방될 수 있었고, 둘째는 그가 자기더러 예쁘다고 말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결혼 후 로라는 남편과 함께 맨해튼으로 갔다. 세이지맨으로서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은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는 로라를 위해 직장을 옮겼다. 타지에서 자리를 잡은 건 고단한 일이었다. 게다가 결혼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얻는 일반적인 부부와는 달리 로라와 남편은 결혼을 통해 빚과 빚을 합쳐진 커플이었다. 부부는 부지런히 돈을 벌어야 했다. 맨해튼에서 남편은 차를 팔았고 로라는 백화점 매장에서 구두를 팔았다. 때때로 로라는 글을 쓰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이루지 못한 꿈은 짐과 같아서 항상 마음 어딘가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다시 글을 쓰지 않았다. 해봤자 상처를 받을 게 뻔히 보였다. 난 뭐래도 안 돼.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목표도 로라에게 무의미했다. 목표란 헛된 기대와 다른 이름이었다. 로라는 시냇물에 뜬 낙엽처럼 흘러가듯 휩쓸리듯 하루하루 보냈다. 로라 얼굴 좀 펴봐. 지금은 힘들지만 우린 아직 젊고 여긴 뉴욕이라고. 당신 그렇게 오고 싶어 하던 곳이야.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로라를 향해 남편이 호소하듯 말을 했다. 그러나 그 말도 로라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어디에 가든 내가 달라질 게 없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 난 왜 이 모양일까? 남편은 틈만 나면 한숨 짓는 로라를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의 한숨 쉬는 거 그만 듣고 싶어.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보낼 수 없잖아. 당신처럼 예쁘고 젊은 사람이 왜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어. 자, 이제 힘내는 거야. 알았지? 로라는 고개를 끄덕